예, 주말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주간으로는 2%대 올랐습니다. 각각 6월과 7월 이후에 처음으로 3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달러 인덱스 10년물 금리 국제유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급반등하긴 했지만 이제 주간으로는 빠졌죠. 그러니까 주요 지표들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외환시장,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요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주간 9%나 이제 급등을 했고요. 주중에 뭐 한번 큰 하락이 있었지만,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애플도 뭐 한 2, 3%, 뭐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하게 올라가서 긴축이 끝났으니까 또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연준 인사들 발언도 오늘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장 초반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제법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이 워낙 신중하게 발언하니까 금리가 세게 내려갈 단계는 또 아닌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클 바는 금리 인상이 정점이구나 그 부근이다 뭐 이 정도로 요약되는 코멘트. 메리 데일리는 점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수전 콜린스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대체로 좀 신중해요. 근데 잘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비슷해졌지라고 봤더니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역대 연준 의장들별로 회의 때마다 뭐 이번엔 금리 인상, 이번엔 금리 동결 이렇게 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투표에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비율을 따져놓고 봤더니 파월 의장은 회의당 0.23명. 그러니까 4번 회의할 때 1명 정도가 반대하는 꼴이니까 거의 의견일치 만장일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오늘 미국 언론에서는 파월이 위원들하고 소통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향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특별하게 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체로 현재 수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증시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낮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의견들이 되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뭐 지표를 좀 살펴보고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37%까지 빠졌었는데 연준 인사들 발언이 살짝 중간 정도로 나오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약간 밀리는 정도로 마감이 됐고 이렇게 이제 금리가 최근 들어 하락하면서 미국 이제 담보대출 금리 30년 모기지 금리도 피크 때가 8.4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7.64%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씩 체감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오늘 그 국채유가가 4%나 올라갔거든요. 그 사우디가 추가 감산 가능성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유가가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분석가들은 그냥 데드캣 바운스다 그냥 죽은 고양이 한번 튕겨 올라간 거니까 다시는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유가가 추세적으로 튕겨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에너지주들은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죠. 뭐 종목들별로 살펴놓고 보면 테슬라가 최근에 머스크 파문이 좀 있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반유대 관련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IBM에서 트위터, 지금은 이제 X라고 합니다만 여기 이제 광고 중단한다 이런 선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테슬라도 불매운동 이런 이야기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강보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500 부근에서 이제 멈칫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지 다음 주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오늘 특징주로 제일 많이 이야기된 게 갭이죠. 호실적 나오면서 원가 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도 좀 내려가고 했겠죠. 그래서 30%나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최근에 뭐 타겟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소매업체들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소비는 양호한 것 같다.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변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소매업체들 주가가 좀 올라간 것도 특징적인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표는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이제 S&P 500 지수가 어느 정도 갈 거냐. 지금 4,500포인트 정도 되죠. 근데 이걸 이제 시나리오별로 그렸는데 EPS가 5% 정도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한 6% 정도 올라가는 확률이 50% 정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 확률이 높은 걸로는 EPS가 9% 증가되면서 증시가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3% 정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럴 확률이 25% 정도 되고, 최악의 이제 확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보다 3,700포인트로 가니까 지금보다 마이너스 16%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확률은 한 15% 정도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5% 정도는 올해보다는 증시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고 25% 확률은 올해보다 증시가 빠질 거야.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보수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부채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부담을 이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레고리 데이코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초과 저축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주장들도 오늘 그 좀 보수적인 주장이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주식시장은 이제 빠지지는 않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됐죠. 뭐 우리나라 관련된 데이터로는 MSCI 한국 지수가 0.84% 빠졌는데, 저거는 어저께 우리 증시 빠진 것만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전날 우리 증시, 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 이걸 반반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것만큼만 빠졌잖아요. 그래서 미증시 영향은 거의 안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야간 선물도 거의 제자리로 끝나서 뭐 미증시 마감된 걸로 우리 증시가 딱히 지수 자체가 큰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서 보면 오늘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짜리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중반 이후에 미증시가 크게 변화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옵션 만기일 때문에 아마 좀 갇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만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1.35%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눌리고 중소형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간 전망대 시간에 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자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끝, 그 다음에 국채금리 하락, 이런 걸 바탕으로 돈이 들어와서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하고 대만 2주 연속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은 일단은 이제 다행스러운,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당분간은 큰 이벤트가 이제 없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도가 이슈인데, 당분간은 지수에 큰 의미 있는 변화보다는 이제 종목들 때문에 이제 좀 휘청거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예, 그런 형태의 종목 영양장,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상으로는 그냥 눈앞에 200일선 저항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지만, 이걸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이게 보시면은 121선이 올해 하반기에서 깨지고 나서부터 여름 이후는 이 121선이 저항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여기서 또 지금 맞고 떨어지는, 11월 들어서도 잘 보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면 조금 저항대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결사가 필요해요. 해결사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됐든 LG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아니라면 멱살 잡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합 또는 2차 전지 쪽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수는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결사 종목들의 등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은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예,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보신 김에 이제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왜냐면 제가 돌발 방송을 더러 하잖아요. 모닝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또 재밌는 동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가끔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방송하다 엔진 났던 그런 방송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또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